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경우에 그동안 법원 실무가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 더 이상 기계적 계산은 없다. 대법원 22스 646 결정으로 본 최신 심리 경향 및 실무 전략.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 산술적 형평성 배격. 입증 책임 강화. 감액이 궁극적으로 자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 심리기준 구체화, 최초 합의 내용, 자녀 성장으로 인한 자연적 비용 증가 등을 필수적으로 심리. 핵심 충돌, 사정 변경과 자녀의 복리. 사정 변경의 원칙, 부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양육비도 줄여야 한다. 부양 의무자의 생존권 및 민사적 형평성을 강조. 자녀의 복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 부모의 생활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자녀에게 보장해야 한다. 단순 채무가 아닌 1차적이고 절대적인 부양 의무다. 과거에는 두 가치를 산술적으로 절충했으나 현재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압도적인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판례의 전환, 대법원 22스 646 결정, 원심, 서울가정법원, 기계적 감액, 산술적 형평을 적용했습니다. 논리는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감액을 인정해야 한다. 관점, 민사법적 채무 조정, 지급 능력이 감소하면 의무를 감소해 줘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파기환송, 자녀 복리를 우선, 아동인권, 판결 요지, 표면적인 소득 감소만으로 감액할 순 없다. 핵심 법리,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가? 아동 인권 보장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 채무 조정에서 아동 인권의 영역으로.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의 시각은 양육비는 갚아야 할 빚이다. 내가 힘들면 덜 갚을 수 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전환시켜서 현재 시각,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이다. 부모의 상황보다 자녀의 생존이 우선한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 단순 실직 등 개인적인 불행이 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심리 기준. 이 사건 관련 법리에 따라 법원은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종전 결정 경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와 연계된 교환적 합의가 있었는가? 물가 및 성장, 자녀 성장에 따른 자연적 비용 증가분이 소득 감소분을 상쇄하는가? 귀책 사유, 소득 감소가 자발적인가 불가항력적인가? 전체적 형평, 양육비 감액이 전체 이혼 합의의 균형을 깨트리는가? 소득 감소와 자녀 성장의 상쇄 효과, 부모의 소득이 줄어도 자녀의 필요 양육비는 시간이 갈수록 급증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117만 원이 기준이라면 중학교는 138만 원, 고등학교는 159만 원, 즉 18%, 15%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혼 후 3, 4년이 지나 부모 소득이 10% 감소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했다면 필요 비용이 18% 증가했습니다. 현행 유지 자체가 실질적인 감액인 셈입니다. 표면적 소득 넘어 실질적 능력 검증,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 등, 법원이 심리하는 실질 방법, 잠재적 소득 증명, 자격증, 경력, 건강, 실질적 소비 수준, 카드 내역이라든지 SNS 라이프 스타일, 고가 차량 등, 자산 은닉, 타인 명의 사업을 했는가, 사업, 현금 매출 등. 감액 청구는 재산 명시 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 명령 등을 유발해서
오히려 숨겨진 재산이 발각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항변의 한계. 빚 갚느라 양육비 줄 돈이 없다? 양육비 채무는 공적 의무입니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이는 금융채무, 사적채무보다 더 공익성이 높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사건에서는 개인위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채무는 개인의 선택과 투자의 결과이나 양육비는 공적 의무인 것입니다. 결론,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자녀의 밥값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패키지들 이론과 먹튀 방지, 재산 분할과 양육비의 트레이드 오프, 재산 분할을 포기한 정황이 있는가, 양육비 증액을 합의했는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더 받기로 했는가, 비양육자가 소득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했다. 감액이 만약에 인용되면 양육자는 포기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가? 결과, 재산을 되찾을 수 없으므로,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먹튀입니다. 대법원은 당초 합의에 재산분할 성격이 포함됐는지 엄격히 심리하여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실무 전략, 감액 청구 방어하는 사람, 양육자 입장에서 전략입니다. 사건을 대법원 사건 법리에 맞추어 감액이 자녀 복리를 해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변 합의 소명, 최초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양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즉 패키지 딜 주장이 있었다. 실질적 소득 추적, SNS 사진이나 차량 운행 이력 등을 통해 상대방의 빈곤 코스프레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비용 데이터와 물가 상승과 학원비 증가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실무 전략, 감액 청구, 비양육자 입장, 불가피성 입증, 자발적 퇴사가 아닌 구조조정, 심각한 질병, 산업 붕괴 등 불가항력 입증이 필수입니다. 생존 논리 구성, 지금 줄이지 않으면 파산해서 영원히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지원 대 완전한 단절, 한시적 감액 제한, 경제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1, 2년만 감액해달라는 타협안 제시, 이 경우 법원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승소 가능성 자가 진단, 소득 감소가 비자발적, 해고나 질병 사유인가? 자녀의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적 비용 증가를 상회하는 소득 급감인가? 최초 합의 시 재산 분할 대신 양육비를 높게 책정한 사실이 있는가? 현재 생활 수준, 차량이나 주거 등이 신고 소득과 일치하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감액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자녀의 복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 감액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고통보다 자녀의 안정적 성장이 우선한다는 것이 확고한 사법적 의지입니다.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조치라는 명제입니다.